안녕하세요. 리액트.js 수업을 받게 된 유경수입니다. 이 수업은 멋쟁이사처럼 삼육대학교 9기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주로 리액트.js를 만든다고 수업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웹 트렌드와 자바스크립트까지 포함하게 될 예정입니다.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만들게 된 수업인 만큼 그 리액트.js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의 기초적인 부분들까지 커버할 예정이라서 조금 수업 볼륨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바로 이야기를 해보죠.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올드루키에서 재직 중인 유경수고요. 삼육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멋쟁이사처럼 삼육대학교 7기, 8기를 운영했었습니다. 바로 다 세션까지 진행을 했었었고요. 혹시 수업 중에 필요하신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뭐 추후에 제가 공유해드리는 깃허브에서도 디스커션으로 남기실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실 게 있으시다면은 여기 기재해드린 이메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의 다른 활동들은 블로그나 링크드인이나 깃허브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멋쟁이사처럼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멋쟁이사처럼 삼육대학교에서 그 7기에는 장고, 자바스크립트, HTML, CSS 같은 것들을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DSC 구글 DSC 삼육대학교 1기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HTML, CSS, 플러터 같은 것들을 수업을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멋쟁이사처럼 8기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js 수업을 했었습니다. 외부 활동으로는 GDG 캠퍼스 코리아에서 했던 그 데브페스트 2019에서 웹 VR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뭐 링크를 걸어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내용이 나올 것이라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을 것까지는 없죠. 그러면은 바로 이 세션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지금 영상에 올라가는 것과 별개로 동일한 내용의 같은 자료로 동일한 내용이 구글 밑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주 금요일 6시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진행은 9월부터 10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이 일정 정보는 이 노션에 적혀 있는 그리고 영상과 같이 링크될 구글 링크에서 구글 링크 캘린더에서 공유가 될 텐데요. 이 구글 캘린더 구독해 두시면 제가 세션을 진행하는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공유되어 있는 구글 밋 링크도 같이 공유가 되니까 일정 관리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션은 자바스크립트 초심자분들 대상으로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초보분들도 알 수 있게 약간 쉬운 부분들까지 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도 다뤄보시지 않은 분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적어도 다른 언어를 한 번 정도는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변수나 함수 같은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따로 한번 준비해서 배포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들은 이 노션 주로 수업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실습과 예제가 깃허브 저장소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 실습은 참여형 실습이 될 예정이라서 실습 참여 방법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뒤에 세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정에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뒤에 얘기하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리액트.js를 배우기 전에 리액트.js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유가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개발 트렌드를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액트.js는 최근에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배우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최근의 요구사항들이라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고 있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발표된 몇 가지 자료들을 덧붙여서 개발 트렌드를 조금 돌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와 그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React.js 배우기 전에 조금 복습해 볼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그 ECMA 스크립트라는 ES라고 하죠, 보통. 근데 그 ES6 이후의 내용들을 주로 살짝 다루고 바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요구사항을 듣고 나니 훨씬 더 초심자분들이 많다고 하시기에 자바스크립트의 기초적인 부분들까지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React.js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React.js가 뭔지 그 특징들 몇 가지들을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실제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자바스크립트와 HTML, CSS를 이용한 전통적인 기본 프론트엔드 개발과 리액트 개발의 차이점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React.js를 이용해서 간단한 화면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웹에 배포해 볼 겁니다. 서버 개발은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React.js로 서버 개발자와 협업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타입스크립트까지 커버를 할 예정인데요. 타입스크립트가 뭔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React.js를 타입스크립트와 같이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션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해둔 내용들이 여기 세션 목록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진행하게 될 순차적인 모든 목록들이겠죠. 이게 지금 주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일정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다룬 내용은 그 2021년 프론트엔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포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인문학의 내용들, 기초부터 비동기 통신까지 한 번에 갈 예정입니다. 수업은 이렇게 한 번에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혹시나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비동기 통신 같은 부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는 영상, 이 영상을 조금 참고하신다면은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은 2배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좋죠. 그리고 나서 ECMA 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들, 그리고 이 바벨과 웹팩에 대해서도 ES 스크립트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게 될 거고, 3주차, 4주차에 들어서서 React.js를 직접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세션 목록에 있는 이 페이지들은 그냥 제가 제작을 해둔 건 아니고요.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내용들이, 해당 내용들이 여기에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PPT 슬라이드와 별개로 되도록 이 문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제작을 할 예정이라서, 만약에 예습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세션 목록에 있는 이 문서들을 직접 조회하셔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직접 그 프론트엔드 세션 일정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정이라고 하면 주요 항목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주요 일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 일정에는 캘린더로 보시면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내용은 구글과 그 기술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변경점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구글 캘린더와 거의 내용을 계속 동기화시켜 둘 거기 때문에 그 이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이 날에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세션도 찾아가실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을 참고하실 때에는 이 주요 일정 페이지에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죠. 이 중간고사는 이 수업 자체가 멋쟁이사처럼 36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게 된 거라서 피치 못하게 실시간 수업이 중간고사 기간에는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전주에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시험 전주까지는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실시간 수업 자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 수업을 따로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따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실습 예제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수업을 하게 되는 이 GitHub 저장소에 대해서도 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실습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이 저장소가 앞으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할 실습과 예제 자료들이 올라갈 저장소입니다. 근데 이 실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이 저장소를 직접 본인의 참여하시는 본인의 포크 계정에 포크하셔서 제 소스 쪽에 기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기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냐? 그렇다면 이 실습 참여하기 링크 쪽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실습이 진행되는 주차에는 실습 자료가 이 practice라는 이름의 폴더에 생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드 기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꼭 포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포크하고 제 쪽에 만약에 이 포크된 내용을 합쳐달라 그렇기 때문에 풀리캐스트를 남기시면은 그 코드가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제가 직접 코드 리뷰와 그 코멘트들을 달아서 피드백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순서는 이 저장소를 본인의 계정으로 포크하시고요. 포크하신 다음에 본인 개발 환경으로 클론해 주시면 됩니다. 클론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 주차에 실습이 있는 수업이라면 practice라는 폴더가 있겠죠. practice라는 폴더 안에 participant라는 폴더를 만들어 둘 겁니다. participant라는 폴더 안에 본인의 GitHub 계정명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먼저 생성을 해주세요. 폴더를 생성을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폴더 안에 practice에 있는 과제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과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복사해서 수행을 하시고 본인의 계정 GitHub 장소로 푸시해 주세요. 본인 계정 저장소로 올리셔야 돼요. 본인 계정으로 푸시하신 후에 이 컨트리뷰트에서 오픈 풀리캐스트를 해주시면은 제 저장소 쪽으로 풀리캐스트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쪽 계정에 있는 저장소의 내용을 포크 받아가신 내용들에서 수정사항이 생기면 제 쪽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습하신 분들은 제 쪽 저장소에 계속 저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컨트리뷰터에서도 아마 따로 표기가 될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이쪽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 리뷰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뭔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풀리캐스트와 함께 좀 내용을 남겨주시면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머지를 하기 전에 제 프로젝트와 합치기 전에 이 코드를 적절하게 코멘트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피드백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 윅 1에는 지금 도움 요소를 다루는 거를 주로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전 과제라고 해둔 것들이 practice라는 폴더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 select라는 파일들이 있죠.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articipant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포크하셔서 이쪽에 계정명으로 만드시고 저 파일을 복사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 대해서나 그리고 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디스커션에다가 직접 올려주셔도 돼요. 뭔가 이 세션 전반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들이 있거나 그러시다면 이쪽 디스커션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피드백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그리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Q&A든 아이디어든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회신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션 앞으로 진행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앞으로 또 10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죠.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프론트엔드 트렌드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